네,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앱이 실행되고 중단되고 그리고 종료되는 그런 일종의 그 라이프타임에 대해서 앱이 실행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8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모델이 바뀌면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이라든지 종료 타이밍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앱의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 그리고 뭐 그 익셉션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윈도우즈 7과 윈도우즈 8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 앱의 어떤 그 실행 주기가 그 윈도우즈 7에서는 앱의 그 실행되고 종료하는 것을 모두 사용자가 관리한 반면에 윈도우즈 8에서는 시스템이 그 앱의 실행이나 종료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8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앱을 어떻게 종료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이제 윈도우즈 8에서는 다른 앱을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 앱을 자동으로 그 중단을 하거나 종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종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종료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앱 간의 어떤 태스크 전환이나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앱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를 보려면 가장 좋은 것이 이 태스크 매니저를 보는 겁니다. 태스크 매니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의 실행 상황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실행은 했으나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는 앱들은 서스펜디드 모드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앱이 지금 보시면 CPU 타임이 이 서스펜디드 모드로 들어가 있는 앱들은 0%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메모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외에 디스크나 네트워크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윈도우즈 8은 지금 현재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만 이런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나머지는 그 메모리에다 다 저장을 해서 중단 상태로 놓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지금 음악이 재생되고 있는지는 않은 상태고요. 음악을 실행을 하고 바로 그 태스크 매니저를 열어보면 이렇게 음악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잠시 후면은 이 지금 CPU가 점점 줄어들면서 서스펜디드 모드로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디드는 일종의 잠자기 모드고요. 그래서 일단 앱을 그 재워놓고 그 리소스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그 작업들 하다가 다시 음악 앱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앱이 즉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서스펜디드 모드가 해결이 된 거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서스펜디드 모드가 제대로 안 보인다 그러면 뷰에서 그 스테이터스 밸류에 show suspended status를 통해서 이 모드를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로 오래 있으면 애플리케이션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처리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앱이 앱 1이라는 앱이 있고 앱 2라는 앱이 있을 때 앱 1에서 앱 2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앱 1은 잠시 후에 자동으로 앱 그 서스펜디드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리소스가 앱 2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앱 3를 또 다시 실행을 하면은 앱 2도 다시 서스펜디드 모드로 들어가고 새로운 앱을 실행하면은 기존 앱들은 다 서스펜디드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메모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사용 안 했다든지 그러면 그 앱을 자동으로 종료를 시킵니다. 윈도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알람이나 이런 거 없이 자동으로 종료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앱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현재 서스펜디드 모드에 있는 앱들은 자동으로 그 스위치를 했을 때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앱을 종료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윈도우즈 스토어 앱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드래그 다운 해서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아예 터미네이트 모드로 그 사용자가 종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스펜드라는 모드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래서 이 서스펜디드는 모든 시스템 리소스들을 현재 실행 중인 그 사용자가 직접 보면서 실행 중인 그 앱에 집중을 한다라는 게 그 컨셉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서스펜디드 모드로 들어간 앱들은 어떤 뭐 CPU나 뭐 네트워크나 이런 걸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앱 간에 전환을 하면은 서스펜디드에서 바로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사용자가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앱이 종료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위에서 밑으로 드래그를 한다든지 뭐 Alt F4를 누른다든지 이러면 사용자가 직접 종료를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이 메모리를 더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사용자에 관계없이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종료가 되지만, 만약에 시스템이 이제 시스템 종료해야 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뭐 앱이 그 크래시가 나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종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앱이 종료될 때 사용자한테 어떤 알림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미리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서스펜드로 들어갔다가 되살아나는 거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이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요. 자바스크립트 서스펜딩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웹 UI 애플리케이션 그 클래스에다가 지정을 해서 그 이벤트를 등록을 해주면 서스펜딩 모드로 들어갈 때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리주밍이라는 그 이벤트 핸들러에 등록을 하면 다시 살아날 때에 대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종료하고 일시 중단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PC에서 서스펜디드 모드로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가 좀 불편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간단한 샘플 앱을 실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일랩스 타임이라고 해서 앱이 실행되고 나서 얼마나 지난지, 그리고 실제로 앱이 포어그라운드에서 CPU 타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고요. 그 처음 앱을 실행했기 때문에 라스트 스테이터스는 not runn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그 실행 중 디버그 메뉴에 보면 일시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 서스펜드 옵션이 있고요. 이걸 누르면은 바로 앱이 서스펜드 모드로 들어가고, 다시 시작을 하면은 다시 리주밍을 해서 서스펜드에서 살아나고, 그 다음 일시 중단 종료를 누르면 터미네이트가 되는 그런 걸 테스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 중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일시 중단을 누르면 그 앱이 이제 백그라운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시 중단 상태에서 어떤 처리도 안 되는, 코드도 실행 안 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작업들을 하다가 다시 시작을 눌러서 앱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앱이 처음 실행됐을 때부터 시간은 66초 이렇게 흐르고 있지만, 실제 CPU 타임을 사용한 건 54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스펜드 모드에 있는 동안 CPU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서스펜디드 된 시점 데이터, 그리고 언제 그 리줌이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만약에 터미네이트를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 일시 중단 및 종료를 누르면 이 앱이 종료가 되면서 그 지금 디버거도 종료가 돼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면은 뭐 터미네이트 된 후에 이제 결과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는데, 뭐 라스트 런 스테이터스가 그 터미네이트 됐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뭐 마지막에 실행을 언제 잘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개발자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서스펜디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스펜디드 앱들은 커널 레벨에서 스케줄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리소스나 이런 것들, 뭐 타이머 같은 거 전혀 코드가 실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리소스 사용이 힘들고 모든 스레드들이 그 일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앱이 그 상태에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커널 레벨에서 앱이 만약에 어떤 부분에 스톱을 했는데 그게 앱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을 해서 앱이 중단된다는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커널에서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서스펜디드에서 첫 화면으로 나오면 바로 돌아온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몇 가지 팁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이브하고 리스토어링 해서 이제 사용자 세션을 저장하는 부분인데요.
보통은 이제 그 앱이 그 서스펜디드 모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이러면 그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스펜디드 모드에 있다가 자동으로 종료를 해줘 버리면 그 앱이 종료됐다는 걸 사용자는 모르기 때문에 다시 앱을 열었을 때 그 데이터가 날아가서 곤란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세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HTML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는 WinJS 애플리케이션 및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그 사용자의 그런 정보, 세션 정보들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그 나중에 실행시켰을 때 그 앱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그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물하고 C샵 쪽에서는 C샵도 마찬가지고 서스펜션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C샵 C++ 프로젝트에 기본 제공되는 건 아니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 메트로 스타일 앱 이렇게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은, 제공되는 템플릿 안에 이제 그 클래스 형태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서스펜션 매니저가 일종의 그 세션 스테이트처럼 그 사용자의 어떤 지금 데이터라든지 내비게이션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서 마찬가지로 그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증거와 같이 그런 사용자 데이터들을 관리할 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인데요. 사용자가 앱을 처음 실행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중에 있을 때는 사용자의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저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앱이 다른 상태로 갔을 때, 아니면 다른 앱으로 사용자가 관심을 바꿨을 때는 기존 앱이 서스펜딩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스펜딩 모드에서 항상 터미네이트가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서스펜딩으로 들어갈 때 중요한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앱이 사용자에 의해서 실행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런칭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앱에 이제 저장했던 데이터들을 다시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뭐 런칭 됐을 때 필요한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세션이나 이런 데서 다시 가져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뭐 사용자가 직접 실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치라든지 쉐어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앱을 사용하다가 마치 우연하게 실행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한 처리들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디드 모드에 있다가 살아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앱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윈도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세이빙하고 리스토어링 하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빙을 하는 부분, 이제 앱이 어떻게 이제 종료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보면은요. 지금 간단한 이제 샘플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름하고 이름이죠. 퍼스트 네임하고 라스트 네임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앱을 두고 일시 중단 누르면 앱이 이제 뒤로 백그라운드로 가겠죠. 그 다음에 앱을 종료를 하면은, 사실은 제가 폼에다가 썼던 데이터들은 저장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앱은 서스펜디드 될 때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도록 처리가 돼 있어서 이 앱을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리들을 코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현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앱 코드를 실행하는지를 뒤에를 좀 살펴보면요. 프로세스가 시작이 돼서 앱이 러닝이 되면은 당연히 코드들이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서스펜딩 모드로 일단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코드가 실행이 안 됩니다. 맨날 다시 리주밍 될 때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코드가 실행이 될 거고요. 뭐 메모리가 적어서 터미네이트가 되는 경우에는 앱이 전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서스펜디드 모드로 들어가는 시점부터 코드는 실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앱을 런칭을 하는 부분인데요. 앱이 런칭이 되는 거는 뭐 윈도우즈 7에서는 런치 바에서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앱을 직접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앱이 실행이 되는데, 윈도우즈 8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실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치를 해가지고
앱이 선택이 됐을 때도 앱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쉐어를 통해서 A라는 앱에서 B라는 앱으로 정보를 공유할 때도 B라는 앱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파일 그리고 서치 쉐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앱이 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그 기존 윈도우 7하고 틀린 점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그 런칭 상황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앱이 실행되는지에 대한 값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 상황에 대한 처리를 그 실행하는 뭐 액티베이티드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그 웹 UI 애플리케이션에 액티베이티드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달아서 그 이제 이 앱이 지금 이벤트 핸들러에서 오는 이벤트 디테일 값을 보면 kind라는 속성이 있어서 이 kind가 런치 상태인지 서치에서 들어온 건지 뭐 아니면은 뭐 쉐어로 들어온 건지 이것들을 그 구분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C#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런치 이벤트에 대해서 핸들러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런칭 됐을 때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 그 이전에 어떤 스테이트였는지 이걸 체크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쉐어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서치로 들어왔을 때, 뭐 파일 창에서 그 액티베이트 됐을 때, 뭐 이런 식의 각각의 런칭 상황에 대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제공해서 그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을 하면 그 각각에 대한 상황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액티베이션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그 샘플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그 서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이 앱에서 이렇게 서치 예전에 이제 그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치 제가 설명드릴 때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앱에서 서치를 한다든지 지금 쿼리가 전달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서치를 했을 때 앱이 실행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뭐 칵테일 앱을 실행을 했고 방금 전에 보였던 이 데모 앱을 실행했는데 이런 식으로 앱이 다른 그 뭐라고 그러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실행이 됐을 때 이 경우에 대한 처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티베이티드라고 하는 그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서치에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바로 빌드를 여기서 바로 실행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속성에 가셔서 응용 프로그램 시작 옵션을 이제 구성 속성의 디버깅 밑에 응용 프로그램 시작 속성을 아니오로 설정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디버깅 할 때 앱이 실행이 안 되고 디버거만 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일단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치를 열어서 아까 그 앱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앱을 클릭을 하는 순간 실행이 되고 디버거가 작동을 해서 액티베이티드 이벤트에서 딱 멈추게 되죠. 그래서 디테일의 kind를 보면은 1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지금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모드 액티베이션 kind, 서치의 값도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색을 통해서 앱이 실행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타일을 통해서 실행하는 경우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버거를 열어놓고 타일로 가서 서치 익스텐션 데모를 열면 마찬가지로 액티베이트 코드에서 걸리고 이번에는 kind가 0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종류별로 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이 코드들을 처리를 해서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실행 상황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액티베이션 될 때는 그 각각 똑같은 스플래시 스크린이 나오게 되죠. 이 스플래시 스크린은 그 앱 매니페스트에서 설정을 해주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시작 화면을 설정을 해주면 그 모든 스플래시 상황에서 적용이 되고요. 필요한 크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플래시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 그 좀 다른 형태의 스플래시 스크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간 확장된 형태의 스플래시 스크린인데요. 그 스플래시 스크린을 적용을 해서 뭐 로딩 메시지를 출력한다든지 오프라인 상태에서 뭐 오프라인일 때는 이 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연결하는 등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처리해 줄 수가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확장된 형태의 그 인터랙션이 있는 스플래시 스크린을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게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고 그 기본 스플래시 스크린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앱이 이제 실행되는 와중에도 그 백그라운드에서 코드가 실행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스펜디드 상태에서는 코드가 전혀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메신저에서 메시지가 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악을 재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그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가 매니페스트에다가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 음악을 사용할 거다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백그라운드 음악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한번 데모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까 보셨던 그 음악 앱을 하나 실행을 하고 여기에서 음악을 하나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이제 재생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작업 표시줄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원래는 아까는 이제 음악 앱이 백그라운드로 가게 되면 CPU 사용량이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서스펜디드 모드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서스펜디드 모드로 전환이 안 되고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 오디오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음악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악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도 있겠죠. 파일을 다운로드 해놓고 뭐 다른 작업할 때나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백그라운드 트랜스퍼 API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신저가 주로 그런 앱들인데요.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 앱 같은 것들, 그런 앱 같은 경우에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될 수가 있고, 뭐 주기적으로 어떤 함수나 코드들을 실행을 해서 그 어떤 메시지가 온 걸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록 스크린에다가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다가도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지들을 달아가지고 현재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뭐 락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리하도록 그 개인화 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앱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에서 그 코드들을 실행을 하는데 이 코드들은 그 완전히 앱 실행 상태와 별개로 계속해서 앱이 그 태스크가 실행이 되고요. 이 태스크는 이제 트리거와 컨디션이라는 그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 코드들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트리거는 일단 어떤 그 시스템 이벤트라든지 어떤 상태가 뭐 변한다든지 이럴 때 발생을 하는 그 일종의 이벤트 트리거 같은 거고요. 컨디션은 그 사용 환경, 예를 들면은 뭐 인터넷이 접속이 되는 상태라든지 아니 안 되는 상태, 아니면 뭐 세션이 커넥트 돼 있거나 종료된 상태, 아니면은 사용자가 지금 그 자리에 있거나 없거나 뭐 이런 식 자리 비움 상태거나 이런 식의 어떤 컨디션과 트리거에 맞춰서 그 코드가 실행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태스크를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태스크는 이 백그라운드 태스크 빌더를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윈도우즈 밑에 어플리케이션 모드 백그라운드에 백그라운드 태스크 빌더를 이용을 해서 빌더를 하나 만들고 그 빌더의 이름과 엔트리 포인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사실상 실행되는 코드가 이 백그라운드 테스트 워커에 그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코드들을 그 정해진 조건, 예를 들면 지금 타임 트리거를 걸었는데요. 15분에 한 번씩 이 그 코드를 실행하도록 그 트리거를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컨디션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사용 가능한 컨디션. 그래서 뉴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모듈의 백그라운드 시스템 컨디션에다가
그 시스템 컨디션 타입을 인터넷 어베일러블로 해서 그 컨디션을 걸어주고 이걸 컨디션 더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그 백그라운드 태스크 빌더를 레지스터 명령 그 메소드 이용해서 등록을 해주고 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구현을 하는 거죠. 엔트리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고 그 태스크 빌더를 만든 다음에 시스템 트리거와 시스템 컨디션을 등록을 해서 셋 트리거, 애드 컨디션 하고 마지막에 레지스터 하는 형태로 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이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그 선언에 들어가서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어떤 타입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는 코드가 그 CPU 리소스를 다 하나 잡아먹어 버리면 다른 앱들에서는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CPU 사용 시간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CPU 시간을 제한을 해서 그 CPU 시간에서만 그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리소스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태스크뿐만 아니라 그 라이브 타일 같은 경우에도 항상 보여지게 되어 있죠. 시작 화면을 가게 되면은 그 현재 실행 중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타일들이 보여지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앱과 관련된 정보들이 노출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좀 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실행하지 않더라도 한 번에 더 실행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그냥 PC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로컬에서 그 타일에다가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윈도우즈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어떤 뭐 메시지를 거기다 출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들에 관련된 어떤 노티피케이션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메트로 스타일 앱의 라이프타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8은 그 배터리 라이프하고 이 현재 실행 중인 앱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라이프타임을 자동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변경사항이 기존의 윈도우즈 7이나 뭐 기존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서 처리를 해주셔야 그 조금 더 편리한 사용자가 그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